안녕하세요. 포마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 평면 벡터의 해석 문제, 평면 벡터의 해석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 해석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 텐데 몇 가지 원리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는 방향과 크기, 방향을 먼저 잡을 생각을 먼저 많이 해야 돼. 방향이 첫 번째야. 방향과 크기 중에 어떤 게 더 궁금해야 돼? 항상 방향 먼저 잡고 크기는 내 맘대로 실수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 문제는 말이다. 또 우리 내적까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요거 하나를 또 익혀야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이고 우리 크기도 스칼라죠. 그죠? 벡터의 크기 절대값 씌워서 스칼라야. 내적도 스칼라 곱이니까 스칼라야. 그렇죠? 내적도 스칼라라고. 그러면은 절대값으로 표현된 벡터의 크기와 내적으로 표현된 스칼라 값, 내적 값이요 같아지는 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요게 있으니 기억해야 돼. 봐요. 자, 덩어리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요. 내가 이 크기도 어차피 스칼라잖아. 방향 없이 이제 스칼라 크기만 남아 있는 거니까. 근데 내적도 스칼라고 보니까 내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상실해 버리고 크기만 남잖아. 그러면은 이 절대값과 내적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제곱이 있다. 제곱. 그쵸? 제곱해 주면 이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뭐다? 내적이다. 제곱해 주면 자기 자신의 내적이다. 그 이유인즉슨요. 자기 자신의 크기 코사인 끼인가? 근데 같은 벡터니까 방향이 같아.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0은 1.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내적은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다. 따라서요. 어떤 절대값, 벡터의 절대값 이 스칼라 값을 내적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제곱해주는 센스! 이걸 잊으면 안 돼. 알겠어요? 제곱하는 센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이걸 잊으면 안 돼. 이해 갔죠? 야.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내적은 왜 바꾸는 거죠? 바꾸면은요. 얘는 크기 코사인 끼인가 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 지금은 선생님이 요 절대값 안에 어떤 하나의 벡터만 얘기했는데 이 벡터가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벡터의 합이나 차나 실수로 표현되어 있다면은요. 그렇죠? 됐어. 그런 것들을 내적해 주면은요. 그 각각의 벡터에 관련된 각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저걸 명심하고 중요하다. 문제 풀러갑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A2가 2고 DB가 2야. 즉 A가 2란 얘기는 이렇게 2, 이 길이가 2고요. DB가 2란 얘기는 이 길이가 또 2다. 그쵸? 2. 그렇게 해서 그걸 지름을 하는 두 반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원은요 합동인 반원이죠. 그죠? 왜냐면 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인 반원. 중심은 O1, O2. 즉 O1과 O2는요 서로 합동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놈이야. 자, 근데 이때 A2와 D를 하는 A2와 DB가 만나는 점을 C, 요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요. 그렇죠? 같은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좌우 대칭되게. 이때 선분 AB 위에 O1A요. O1A가 1. 1인 거니까 지금 사실 이거 1인 거니까 이건 뭐야 이거? 중심이죠, 중심. 그렇죠? 이 반원의 중심. 그렇죠? 중심을 잡고 AC 위로 움직이는 점 끊어서 잘 봐. AC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P는 지금 동점이야. 동점. 이제 P는 동점 다 정해져 놓고요. P는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요. P가 있고 그다음에 DC 위를 움직이는 점 DC는요. 끊어서 잠시만. DC요. 아이고 안 부러져. DC요. 여기를 움직이는 점. 이 Q도 동점이죠. 그렇죠?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Q는 이렇게 움직이는 점 Q점이 있어서요. 그렇죠? 이때 벡터 O1P 빨간색 벡터 다음에요. 벡터 O2Q 노란색 벡터의 합의 절대값. 지금 문제 주어진 게 벡터 O1P 더하기 벡터 O2Q 이 두 벡터 빨간색 벡터와 노란색 벡터의 합의 절대값 이 크기에 이것의
최소값이요. 당연히 얘가 지금 변하고 있고요. 얘도 변하고 있으니까 얘는 정해져 있고 변하고 변해요. 따라서 이 크기도 맨날 변할 텐데 PQ가 변할 때마다 이거의 최소값이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때 선분 A, B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 전체 길이는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PQ의 벡터의 합의 크기의 최소값이 2분의 1인 상태, 이 상태는 지금 PQ가 변하고 있, 두 개가 변하고 있잖아. 얘도 변하고 있고 얘도 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두 벡터의 합의 크기가 딱 2분의 1이 되는 상태, 이 상태에 A, B의 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 이걸 물은 거니까 저런 상태, 이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는 상태면은요 어디가 결정된다는 거야? 요 부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다, 그렇죠? 요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 전체 A, B의 길이가 결정되겠지, 그렇지? 됐어. 그래서 고정되는 지점에 관한 정보를 캐치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자, 그럼 봤더니 이거 이 자체로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이 자체로 해석이 곤란한 게 아예 갖다 옮겨놓고 같은 위치 한번 해볼까? 시점 갖게 해서 한번 해석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갖다 놓고요.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 여기 있던 Q는요 이 상태 똑같이 시점을 일치시켜 평행이동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Q가 어디 있던 간에 이거 지금 뭐 더해가지고 합이 2분의 1 안 보이잖아 젠장, 그죠? 안 보이죠? 뭐가 없을까 했는데 아 이건 알겠어. 지금 요 벡터를 선생님이요 빨간색 벡터를 간단하게 얘를 벡터 A라고 할게. 간단하게 이 노란색 벡터를요 벡터 B라고 할게. 벡터 B, 그죠?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벡터 A 더하기 절대값 벡터 B의 크기의 최소값, 이 값의 최소값이 2분의 1인 거니까, 그죠? 그럼 벡터 A, 벡터 B가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벡터 A는 이거고 벡터 B는 그대로 평행이동해주면요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해주면은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쏴가지고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벡터 B 평행이동 가능하잖아, 그쵸? 시점을 시켜서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가 얼마야? 크기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1. 이거의 크기가 얼마야? 1이잖아. 아 그렇구나. 따라서 요 세타에 관련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됐어요? 크기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 크기에 관한 게 있는데, 크기에 관한 게 있는데 지금 요 각각의 크기를 알아. 각각의 크기를 할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래요? 자, 뭐 해주는 센스요? 제곱해서 내적으로 전환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거야. 제곱해서 내적으로 바꾸어 전환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어차피 스칼라, 내적도 스칼라고 내적도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에서요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자기 자신의 내적 이렇게 나타난다고. 덩어리 절대값 덩어리 제곱해봐. 어떻게 해요? 덩어리에 자기 자신의 내적이다. 정리해주면 벡터 A의 내적은 절대값 A제곱 다음에 더하기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 다음에 더하기 이래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얼마야? 1이죠. 얘가 얼마야? 1이죠. 따라서 이 값은요 이제 얘네들은 1 결정됐고요 2배의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얼마? 인데 이 값이 요 값이 2분의 1일 때가 최소일 때고 난 지금 최소인 상태로 딱 고정됐을 때 최소인 상태 딱 고정됐을 때 그때의 선분 A, B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얘가 2분의 1입니다.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이 값이 딱 4분의 1이 되는 순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이해 갔어요? 따라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2배의 벡터 A 내적 벡터 B가 얼마입니까? 넘기면요 마이너스 4분의 7이고요 반띵 마이너스 8분의 7, 그죠? 마이너스 4분의 8. 즉 벡터 A, B의 내적이 마이너스 8분의 7일 때가 이때가 뭐야? 최소일 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주목. 여기가 이해가 돼야 돼. 봐. 얘는 늘 변하는 새끼야. 변하는 놈인데 지금 막 변하는데 항상 요 값은요. 요 값은 최소값이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보다 늘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최소값이 2분의 1이니까 제곱해주면 이 값은 늘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요 값이 요 값 잘 들어. 요 값이 늘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알겠냐? 그런데 이거 넘기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부등식으로 넘기면요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8분의 7 이 내적이 항상 마이너스 8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알겠어요? 마이너스 8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데 지금 최소값은 언제 이루어져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등호일 때, 즉 내적값이 얼마일 때, 이 내적이 가장 작을 때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일 때에 우리가 찾는 정답이 있다 그렇죠? 됐어? 그럼 내적은 뭔데? 내적은 이리 와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지워버리고 여기다 잠깐만 쓸게. 자, 내적은요, 크기 코사인 끼인각. 근데 크기가 얼마라고 지금 1, 됐어요?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B의 내적은 코사인 끼인각이야. 코사인 끼인각인데 얘가 가장 작을 때가 최소잖아. 그러면 얘가 언제,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언제 가장 작아지냐 이거야. 이리 와. 가장 작아질 때는요, 일단 이거 단위형 그려볼까요? 삼각함수. 자, 코사인 값이 언제 작아지죠? 이렇게 출발해서 x좌표가 세타가 점점점 세타가 어떻게 해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x좌표는 작아지잖아. 작아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두 벡터가 벌어졌을 때가 최소라고. 알겠냐? 이해 갔어요? 얘가 최소인 상태는 언제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최대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세타 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값이 작아져서 그 작아진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인 순간이다. 왜? 지금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8분의 7일 때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최소인 순간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 세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코사인 세타 값은 작아지니까. 이해 갔죠? 그러니까 최대한 두 벡터에 이루는 각이 벌어졌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로 독해가 돼야 돼. 이리 와.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만 벌려볼까요? 최대한 벌리는데 그럼 야, 요거 시점 이동했어. 벡터 B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즉 벡터 B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각자 독립변수야. 이렇게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윈도우 브러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음에요, 벡터 A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지 맘대로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벌어질 때가 언제? 이때죠. 벡터 A는 이때, 벡터 A가 이때. 벡터 B는 언제? 벡터 B는 이때. 벡터 B가 이렇게. 벡터 B가 여기 있고. 보여? 벡터 B가 여기에 있고요. 벡터 A가 저기까지 갈 때 이때 세타가 가장 많이 최대한 벌어진 거야. 다시 한번. Q점은요 지금 여기로 움직일 수 있고요. P점은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야. 시점 같게.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적 값이 작아져. 크기는 1,1이니까. 그렇죠?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적 값은 작아지는데 그 작아진 최소의 내적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이 돼야 돼. 언제 제일 작아지냐고. 언제? 최소 값이요? 두 개의 크기가 1,1인 벡터가 최대한 벌어졌을 때 크기 코사인 세타 값이 가장 커지면 커져. 0도부터 180도까지는요 커지면 커질수록 x좌표가 더 작아지잖아. 이해 갔죠? 따라서 가장 벌어지는 순간은 벡터 B가 Q점이 어디 있을 때 Q점은 여기가 있고요. 즉 여기로 옮기면 원래 사진으로 얘기하면 요렇게 돼 있고 요 놈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내리 찍으면은요 내적값이 가장 방향도 반대고 가장 작게 나타난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고. 됐어요? 이 벡터나 같은 벡터잖아.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요 지금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8분의 7이에요. 우리 단위원 이해했으면 끝났어요 이미. 왜? 이게 내리 찍으면 이게 반지름 1인 원이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얘가 지금 마이너스 8분의 7 때는 얘기예요. 요 놈이 이 양의 방향으로 치면 이게 마이너스 8분의 7 때 이 길이가 8분의 7일 때예요. 그렇죠? 됐어요. 둔각이고 이 길이 1이고 1분의 8분의 7 됐습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7이라는 얘기는요 이걸 내리 찍으면은 요 길이가 마이너스 8분의 7 끝났네. 우리가 찾는 요 길이는요 파란색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잖아. 요 길이가 얼마야? 1에다가 8분의 7 더합니다. 요 길이가요 얼마입니까? 반띵해서 요 길이가 1 더하기 8분의 7 8분의 15예요. 하나 더 있죠? 8분의 15 더해주면요 8분의 30이 이 내적의 값이 최소가 될 때 이 크기가 크기 합이 2분의 1일 때 다리를 번역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내적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로 최소가 될 때에 AB의 길이가 되겠다 이거죠. 약분할까요? 248 다음에 15 4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PQ여 더해주면 얼마? 19가 정답. 됐어요? 됐어.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지금 각각의 제한된 조건 내에서 범위 내에서
두 개의 벡터가 맘대로 왔다 갔다. P도 P 벡터도 왔다 갔다. Q 벡터는 요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 자, 그런 상태에서요. 요 형태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좀 실려 있는 형태인데요. 하여튼 지금은 뭐로 나왔냐면은요. 아니 이거 맨날 변하는데 근데 딱 고정시켜 놨지. 지금 이쪽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죠? 그거 확정된 건 없는데 근데 이걸 고정해 놨다고. 두 벡터의 합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합의 크기의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여기가 결정이 될 거고 전체 길이가 결정이 되겠다. 왜 이걸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이 상태는 뭐 우리가 시점각계 덧셈 해가지고 독해가 전혀 안 되잖아. 따라서 각각의 이 벡터들의 크기가 얼마야? 1이잖아. 1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내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곱이 필요하다. 절대값을 제곱합니다. 자기 자신 덩어리 벡터 덩어리 이놈의 절대값을 제곱해주면요 덩어리의 내적 자기 자신의 내적과 같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어떻게 이 크기 아니까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크기 코사인 끼인가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놈은요 다시 한번 써볼까? 2하고요 크기 1 코사인 끼인각 플러스 2요 이거잖아요. 얘가 언제 최소가 되냐고. 요놈이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가 되겠지. 그렇지? 얘가 작다는 얘기는 세타가 어때야 돼? 세타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세타 값이요 어떻게 해요?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세타 값은 작아지겠죠. 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그러면 시점 각계에서요 언제 가장 세타 이루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커지냐면은요 얘가 이럴 때, 즉 이럴 때 요만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음에 벡터에는 이만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벌어졌을 때 이때가 가장 클 때다. 이해 갔어? 그때의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오도록 해봐라. 얘가 마이너스 8분의 7이라는 얘기는 혹여나 또 이 상하값이 덜 돼 있어서 이론만 마지막으로 봐요. 지금 이런 상태거든. 단위형 그려놓고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7이라는 얘기가 어디 걸린 겁니까? 여기 마이너스 8분의 7. 그쵸? 지금 이게 세타인 거야. 알겠어요? 이해 갔죠? 따라서 요 부분을요. 저게 돌렸다고 생각해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뭡니까? 이 부분인 거잖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 부분인 거잖아. 그쵸? 여기 원점을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 내리 찍으면요. 이 길이가 8분의 7. 내리 찍으면 이 길이가 얼마야? 8분의 7. 이해 갔죠? 따라서 요 길이는 1 더하기 8분의 7. 8분의 15. 그런 게 몇 번? 2번 반복되잖아. 8분의 15의 2배. 8분의 30. 4분의 15. 계산은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상합수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크기,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면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